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사람도 진심을 낸다. 리더가 예에 바르고 공정하며 약속을 지키면 아랫사람들이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는 제자 번지가 농사법을 배우려 할 때 공자가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몇 번을 써붙여도 안 지켜지죠. 그런데 동대표나 층장이 먼저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주민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며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겁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예방이 진짜 실력이다. 분쟁이 터진 뒤 재판하는 것보다 미리 도리를 가르쳐 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통치의 본질입니다. 가족과 다퉜을 때 말싸움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평소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면 다툼이 줄어들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진 뒤 회의하기보다 미리 소통하면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용감하지만 용감하다고 착한 건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덕적 바탕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무모하거나 혈기만 앞서는 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어진 마음이 있어야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봤을 때 괜히 나섰다간 나만 손해라며 모른 척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센 게 아니라 옳은 일이라서 나서는 겁니다. 진짜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원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은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흰 것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듯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진짜 강함입니다. 제자 자로가 반란자의 초청을 거절하라고 했을 때 공자는 자신의 원칙이 견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보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말하면 욕먹으려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한다. 진정성 있는 말과 성실한 행동은 낯선 곳에서도 통합니다. 반대로 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도 외면합니다.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정성스러운 행동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지만 거짓된 말과 불성실한 행동은 이웃에게도 배척당한다는 뜻입니다. SNS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진심이 느껴지면 공감을 얻지만 대단해요. 같은 의례적 칭찬은 오히려 어색하죠. 직접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들통나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인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에게 인해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공경심은 지킨다.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는 계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편하게 위해서 절했습니다. 공자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본래 예법을 따르겠다 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문자 보낼 때 같은 초성체로 간단히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존칭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존중의 태도는 유지하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지하면 오만해진다. 공자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업신여기며 검증된 지혜마저 조롱하게 됩니다. 이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데 의사 말은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하지 않나요? 전문가가 조언해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하며 귀담아 듣지 않나요? 검증된 정보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않나요?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1년이면 변화가 보이고 3년이면 완성된다. 공자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확신을 보인 말입니다. 올바른 원칙으로 일하면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1년이면 방향이 잡히고 3년이면 큰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든 공부든 취미든 한 달이면 몸에 배기 시작하고 1년이면 삶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과 꾸준함입니다. 많이 배우되 절제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지식과 절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절제 없이 산만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폭넓게 배우되 예의와 원칙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담아두고 하나도 안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핵심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수레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급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예절입니다. 수레 안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거나 급하게 말하거나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은 불안정한 마음의 표현이기에 경계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과 같이 탔을 때가 있죠. 좁은 공간에서 초조해서 계속 층수 버튼을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서서 기다리는 여유가 품격입니다. 좋은 영향을 못 남기고 사라질까 두렵다.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 간 흔적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드렸을 때가 있죠.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억울해도 큰 뜻 보면 원망 없다. 백신은 개인적 손해를 입었지만 관중의 업적이 나라 전체에 미친 공헌을 이해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익보다 큰 명분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이 공적을 위해 백씨의 봉읍 300호를 몰수했지만 백씨는 평생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관중의 덕과 백씨의 대인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억울하지만 회사 전체에 더 좋은 결과라면 SNS에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는 자기 위치에 맞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충실히 사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새 차 인증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도 안부는 전한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엔 통신수단이 없어 더욱 중요했지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효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한 말로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몇 주째 전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5분 통화도 귀찮아서 문자로 잘 있어요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작 자주 연락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선 겸손해진다. 공자는 천둥과 폭풍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둥과 바람이 칠 때 공자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경건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평소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매 순간 내 행동을 돌아본다. 공자는 군자라면 9가지 영역에서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제대로 봤는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표정은 온화했는지, 태도는 공손했는지, 말은 진실했는지, 일은 신중했는지, 의무는 물었는지, 화날 땐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이익 앞에선 정당한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기 점검이 인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화상회의 중에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카톡으로 짜증난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5분만 돌아보는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거울 삼는다. 이 말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장점을 배우려 노력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성장의 지혜를 가르친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배울 점 없는 사람도 없다고 봤습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래야지 생각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강요 말고 매력으로 끌어당겨라. 이 말씀은 진정한 영향력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들이는 건 반발만 살 뿐이고 진심과 배려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얻는 게 오래갑니다. 공자가 제자 염유에게 무력이 아닌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라고 한 말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인사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먼저 웃으며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를 땐 비워두는 용기.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옛 선비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자가 과거의 겸손한 풍속을 그리워하며 한 말입니다. 옛날 사관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겼고 말 주인도 자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솔직히 말하거나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하는 순간이 있죠.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함께 배워도 같은 길은 못 간다. 이는 관계의 4단계를 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념을 세우는 것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함께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도 작은 일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죠. 같이 밥은 먹어도 같은 생각은 못한다 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인을 실현하는 여정의 무게와 길이를 말한 겁니다. 크고 가치 있는 목표일수록 책임도 무겁고 길도 멉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넓은 마음으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평생의 사명을 강조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 달째 체중이 안 빠지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직 멀었네 하며 좌절하지 말고 긴 여정이니 천천히 라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 이해는 나중. 배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행동을 먼저 익히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옵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심오한 진리를 당장 깨닫기는 어려우니 우선 바른 행동부터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원리부터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따라 해보는 겁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요리든 몸으로 익히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부족하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자조차 스스로를 낮추며 실천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은 남들만 하지만 군자답게 실천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하게 말한 구절입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 건 알죠? 운동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나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법입니다. 때가 좋으면 능력 보이고 때가 나쁘면 어리석은 척해라. 난세에 재능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영무자가 위나라 재상으로 살았을 때 보인 처세술입니다. 회사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때 무리하게 반대하다가 찍히는 순간 있죠. 때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막을 수 없다면 몸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이 도를 실천한다. 도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좋은 원칙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기계발 유튜브를 구독하고 명언을 저장해두지만 막상 실천은 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은 원칙을 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지 않는다.
제자 원원이 이렇게 살면 인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공자는 이 넷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엔 그래서 하며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이 있죠.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게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제자 자공이 스승의 뜻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값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비유입니다. 급하게 기회를 잡으려다 보면 내 가치를 못 알아보는 곳에 시간을 쏟게 되죠. 지금 안 하면 끝이야라는 조급함보다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할 겁니다. 옳은 일을 예의 있게 겸손히 진심으로 한다. 진정한 군자의 4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삼되 예의를 갖춰 행동하고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며 진심으로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원칙만 앞세우면 독선이 되고 형식만 따지면 위선이 되며 겸손만 강조하면 소극적이 되고 진심만 있으면 무례해질 수 있기에 이 4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른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바로 지적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조금 다르던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정중하게 전하면 모두가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피만 가르치고 덕은 양심을 깨운다. 공자가 정치가들에게 한 조언입니다. 처벌 중심의 통치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 방법만 찾게 만들지만 덕과 예로 이끄는 리더십은 사람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CCTV 늘리고 근태 관리 강화하면 사람들은 눈 피할 궁리만 하죠. 반면 팀장이 먼저 정시 퇴근하고 휴가 쓰는 모습을 보이면 다들 자연스럽게 건강한 일상을 찾아갑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점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욕심 있으면 흔들린다.
진짜 강함은 욕심 없는 마음이다. 진정한 강직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직한 사람으로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그에게 욕심이 많아 진정으로 강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는데 상사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인기를 얻고 싶어서 SNS에 과장된 모습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승진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낮은 사람은 이익만 본다. 이 말은 사람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고결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지만 좁은 사람은 손해와 이익만 계산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논어 이인편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내가 조금 덜 먹었으니 덜 내야지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다 같이 먹었으니 똑같이 내는 게 맞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군자는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군자는 사사로운 이익으로 뭉치는 파벌을 만들지 않고 보편적 원칙과 공정함을 따릅니다. 제자 무마기가 군자는 편당을 짓지 않는다는데 군자도 편을 가르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사람들끼리만 편을 가르며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진짜 성숙한 태도는 친분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앞 이익 쫓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좇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자가 제자 자하에게 통치의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빠른 결과만 원하다가 요요 오거나 투자해서 단타 수익만 노리다 큰 기회를 놓치는 순간이 있죠. 당장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고 무리하기보다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